지금요? 갑자기요? 제가 실수를 하면 좀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뉴스 나올 뻔했죠. 빨리 해. 자기소개. 먼저 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쿠아플라넷 일산에 근무하고 있는 신철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어류 쪽을 올해로 10년 가까이, 만 10년은 안 됐고요. 9년 한 9개월? 10개월 됐나? 바다 코끼리를 담당하고 있는 황희연 주임입니다. 저는 이제 일한 지 6년 차 됐어요. 7년 차 아니야? 어? 순아. 많이 됐네, 오래됐네. 네, 7년 차입니다. 원숭이와 앵무새를 담당하고 있는 조민지입니다. 7년 차 아쿠아리스트입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뭐 생물을 돌보는 일이 가장 주된 일인 것 같고, 이 생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어떻게 생각해? 나보다 뭐 저 동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희생해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진짜 동물을 생각하는 게 아쿠아리스트다. 완전 부담. 제가 앞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아쿠아리스트란 생물에게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는지를 하는 작업. 지금 마무리가 약하네요. 네, 마무리가 좀 약했는데. 일단 저희 일산에서는 어류를 돌보는 아쿠아리스트가 있고, 뭐 해양동물, 그리고 육상동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 또 시설 쪽을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동물에 관심이 많고 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거, 그리고 동물을 많이 접해본 사람들이 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동물 관련이나 아니면 해양 뭐 수산 쪽으로 대학까지 다 진학을 하고 이제 거기서 더 심화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 항상 약하고. 말이 끝이. 저는 좀 면접관을 많이 웃겨서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장점이 딱 면접 같이 보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없을 것 같아서, 좀 그때 당시 유행했던 유행어를 좀 대입해가지고 했더니 면접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아이 너무 보여줘. 시대. 자, 여기까지. 아쿠아리스트가 하는 업무 중에 이제 생태 설명회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생물을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제가 좀 강점이었던 거는 그 이제 남들 앞에서 멘트를 하는 이제 설명회 같은 거를 좀 진행을 잘한다? 뭐 이런. 일단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를 계속 써보고 계속 말을 하면서 녹음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오그라들 정도로 해야 이게 남들 앞에 서면 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저는 근데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뭐 누구처럼 이렇게 웃기거나 뭐 멘트를 잘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어디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때 수영장 등록해서 수영 연습 계속하고, 저도 동영상 같은 걸 촬영을 제가 해가지고 제 모습을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아니, 현주임 강점이 있잖아요. 그 외국어. 일본어. 지금요? 갑자기요? 준비 안 했는데? 일본어 쓰다가 써야지.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 제가 비버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비버 특성이 나무를 갈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밖에만 나가면은 잘려져 있는 나무, 정리되어 있는 나무가 보면 저거 비버 갖다 주고 싶다. 저거 어떻게 가져올 수 없나? 진짜 어디 막 쇼핑 같은 거 가도 이거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엄청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뭐야? 이게 밝혀지면 퇴사 가게야? 아니에요. 많이 혼났죠, 그때. 제가 입사한 지 진짜 얼마 안 돼서 이제 수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 아크릴을 닦았어요. 아크릴을 닦는데 이게 그 수세미로 아크릴을 닦는데 푹신푹신한 그 스펀지 면이 있고 거친 면이 있잖아요. 하필 또 그 스펀지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거친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그 거친 면으로 닦아버린 거야, 아크릴을. 오픈하기도 전에 제가 아크릴에 기스를 냈다.
아, 그럼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죠. 딱히 생각이 안 나요. 실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있긴 한데 막 엄청 큰 실수 같은 거 아니고 내가 너무 큰 실수를 많이 약간 뭐 그런 거 있겠죠. 물 틀어놓고 깜빡하고 다른 걸 했다가 막 수조에 물이 막 넘쳐가지고 관람동선까지 물이 흘러나온다거나 이제 거기 물 난리 나는 거죠. 엄청 작은 실수라고요? 그게? 일상이지. 바로 불려갖고 청소하고 저는 바닷코끼리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바닷코끼리 이제 있는 공간하고 관람객이 있는 공간하고 분리하는 문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무서워하는 낯선 공간은 잘 안 가려는 성향이 있어서 그 문을 열어놓고 밖에 있는 직원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바닷코끼리가 제 뒤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관람 동선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을 얼른 불러서 다행히 멀리 가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잘 꼬셔서 다시 안으로 아니야 오픈하고 관람객도 있었어요. 뉴스 나올 뻔했죠. 약간 실수. 아크릴 정도가 괜찮았다. 물 빼놓고 잠깐 다른 데 갔다 왔는데 물이 많이 빠져 있었다거나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그런 차이가 생기면 이제 새로 받은 물은 기존에 있던 물하고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은 온도에도 민감하거든요. 그 물을 또 한 번에 못 채우고 천천히 채워야 되는, 그래서 관람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물이 많이 빠져있던 그런 뭐 경우도 있고, 제가 실수를 하면 좀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동물이 이제 새로 태어났을 때 저희가 키우는 생물들한테 애정을 주고 키우는데 그 생물들이 번식을 해서 또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되게 잘 선택했다, 보람된다. 입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물범이 태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물어봐가면서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회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속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동물을 보면은 그게 치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스스로 느낄 때 내가 이 일을 잘 선택했고 나한테 맞구나. 앞에서 또 다 얘기해버렸네. 예전부터 관리해오던 그 원숭이가 지금도 알아보고 이제 오면 어깨 위에 올라와 있고 하는 친구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태동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원숭이라고 이게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쉽게 손을 대거나 이런 게 어려운데 그 친구는 유난히 사람을 잘 따라서 이렇게 만져도 도망가지도 않고 뭐 물지도 않고 하는 친구가 하필 딱 임신을 해서 정말 혹시나 하고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렇게 톡톡 튀는 그 태동을 느꼈을 때 와, 이게 아쿠아리스트의 매력이 아닌가. 아무나 쉽게 경험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 아쿠아플라넷에서 설비 쪽으로도 고졸 채용도 하나요? 참고로 기계과입니다. 그리고 고졸로 아쿠아리스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기회가 있나요? 지금까지 그런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와야죠. 공부 열심히 하렴. 이렇게. 기계과를 나왔으면 어쨌든 기계 쪽으로는 뭔가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공부가 어렵다 이러면 뭐 전문대학도 2년 더 배우고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자격증 같은 것도 많이 취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리하게 더 그 딱 전문대학까지만 딱 가도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거고, 뭐 정형화된 대답을 얘기하자면 관련 과를 나와서 입사를. 빠른 선택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떤 직업을 하긴 하더라도 좀 더 빨리 준비를 하면 내가 그만큼 더 전문성 있는 뭐 공부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쿠아리스트를 꿈꿔온 한 대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일본에 있는 아쿠아리스트 전문학교에 유학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너무 이른 나이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아쿠아리스트 전공과 거의 상관이 없는 학과에 입학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쿠아리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편입을 통해서 관련 과를 졸업을 하고 입사한 친구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심만 있는 거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회사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
좀 더 경험을 해보고 뭐 아르바이트식으로라든지 해보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동물병원도 있을 수도 있고 동물원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경험을 해보고 이게 맞다 싶으면은 좀 더 전문적이게 다가갈 수 있어요.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예를 들어 저는 어류를 전공했는데 포유류 파트를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성 아쿠아리스트를 보면 날씬한 사람밖에 보지 못하였는데 뚱뚱해도 가능한가요? 양식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요. 오면서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요. 네, 살이 빠져서 체력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네. 진짜 남자가 하는 일 똑같이 다 하거든요. 맞아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자격증은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기능사 자격증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조차 키워본 적이 없는데도 아쿠아리스트가 될 수 있나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정이 있으면은 뭐 생물 안 키워보더라도 와서 배우면서 키워보면 되니까. 아무래도 다르죠? 그렇죠. 집에서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거랑 강아지, 조금 네, 많이 느낌이 다르죠? 다른. 자식처럼 생물을 키운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실제 사람도 잘 키우시나요? 영향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네, 실제로 이제 대리님이랑 저는 있는데 전 잘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네. 비유가 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태어났을 때는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동물들하고 약간 비슷해요. 행동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입해서 대하면 약간 좀 수월한 조금 읽을 수 있는 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쿠아리스트 직업 자체가 눈치가 좀 빨라야 되는 직업이에요. 아무래도 생물을 관찰하고 할 때 정말 조그만 변화에도 그걸 캐치를 하는 사람이 확실히 이제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기를 키우면서도 아기가 뭘 원하는지 아니면 왜 우는지 이런 거를 정말 캐치가 잘 되더라고요. 남들이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아쿠아리스트의 업무가 있나요? 예를 들어 이런 일까지도 아쿠아리스트가 한다고? 이 직업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환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환상 때문에 처음에 입사해서 실제로 겪어보고 퇴사했던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동물하고 즐거운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편에서는 되게 지저분한 것도 많이 만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보이는 거하고는 좀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족관이 엄청 큰데 그것도 다 아쿠아리스트들이 청소하나요? 상어 수족관은 어떻게 관리해요? 계속 움직이는 수중생물들을 건강 여부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청소 부분은 다 직접 아쿠아리스트들이 들어가서 하고요. 아무래도 물고기들이 밥을 먹고 쌓이는 변들이 바닥에 가라앉으면 그게 또 부패되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어 수족관 이것도 자주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가끔씩 들어가서 2인 1조로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이 청소하는 동안 한 사람은 상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가까이 못 오게 그렇게 방어하면서 얘네가 자기네들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직접 막 먼저 와서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계속 움직이는 수중생물들 건강 여부는 계속 관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주 보면은 갑자기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보이거든요. 눈썰미가 좋아야 해요. 저희도 생물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방역에 힘을 쓰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세요. 네.